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서 대표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 이 과장입니다. 예, 이학현 과장. 예, 그 회사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우리 이학현 과장인데 오늘은 이제 그 회사 업무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왔죠. 때를 말한다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네. 예,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행기가 생각납니다. 무슨 비행기? 비행기, 왜? 전투기. 왜? 제가 좋아하는 전투기가 이스라엘 전투기라 이스라엘. 그 삼각형으로 생긴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 서 대표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뭐 슬픈 사연이죠. 뭐 나라 없이 그렇게 오래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를 되찾고 이제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를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참 재밌는 나라죠. 제가 지금 시대를 말한다 이제 제목을 2000년 전 땅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나라 이렇게 제목을 좀 해봤어요. 네. 사실 2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2000년 전이지 우리로 따지면 고조선이거든. 그렇죠. 이 고조선 때 우리가 사실 뭐 같은 민족이었는지 아닌지도 헷갈려하는 그 사학자들도 있어요. 뭐 고조선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그런 그 시간이 길이가 2000년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있죠. 네. 그게 2000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삼국지로 따지면은 위초고 삼국이 서로 이제 국가를 나눠 가질 때인데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2000년 전에 땅을 지금 돌려달라 그러면 이게 돌려주겠어요, 그래?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는 그 명분도 또 뭐냐는 거예요. 네. 사람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하려면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냐. 네. 그 얘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요 얘기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입니다. 네. 레버리지.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글로벌 컨텐츠에 가장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또 나라거든요. 맞죠. 뭐냐? 이건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사기를 쳤다 이게 뭐하지만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네. 2000년 전에 땅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그 나라에 있는 조그만 어떤 그 국가하고 막 딜을 쳐가지고 2000년 전에 땅을 달라고 하면 주겠냔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면 세계적인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야, 이스라엘 그래 너네들은 그 땅 가질만 해 라고 50% 이상이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뭐 땅의 넓이 50%든 아니면 국가의 힘에 의한 50%든 간에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그 2000년 전에 땅을 주자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 네. 또 미국,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야 이스라엘 네가 땅 가져가도 돼 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뭔가의 결정권자가.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거죠.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네. 영어로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지렛대.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00년 전에 기원전 200년 전이죠. 200년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한테 지렛대만 하나 준다면 지구를 들어올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사실 뭐 그 얘기가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뭐 학교 과정 기억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구를 들어올리겠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리스 신화 정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레버리지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그리스는 지중해 시대에 로마하고 카르타고라고 아시죠? 저번에 우리 옛날에 그 이탈리아 때 카르타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전쟁을 했던 시기예요. 네. 그 전쟁 시기에 이제 포에니 전쟁. 그때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시대인데 당시만 해도 이제 세계의 모든 중심이 어디였냐면 지중해였단 말이죠. 그 지중해 밑에가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잃었던 시기나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그리고 포에니 전쟁 말하자면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전쟁을 하였던 그 시기 이때가 다 동등한 시기예요. 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또 하나의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말하자면 카르타고가 이제 상당히 강대국이었으나 로마랑 싸워서 패하고 로마가 전 세계 전 지구를 당시만 지구라고 그래봐요. 그때가 이제 지중해가 다 지구인데 그 지중해를 장악했던 시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땅을 잃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글로벌 탤런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글로벌 탤런트. 네. 왜 글로벌 탤런트 얘기 많이 하냐면 저도 사실 외국 기업에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돈 좀 번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앞에 글로벌이 붙죠. 네. 심지어는 우리 서 대표님도 무슨 강사죠? 강사셨죠? 저요? 마인드 토익. 이전에. 토익 강사. 그렇죠. 네네. 왜 토익을 가르쳤겠습니까? 전 세계가 영어로 하나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글로벌 탤런트를 가장 잘 이용해서 2000년 전에 땅을 되찾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땅을 잃었을 때부터 그 글로벌한 이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되찾게 된 그 계기도 결국은 뭐냐면 글로벌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문제는 다 세계 문제랑 결부가 돼 있는 나라예요. 땅을 잃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가 강성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땅을 잃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어요. 그 600만이 죽으면서 다시 또 땅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을 잃을 때와 땅을 찾을 때가 다 어떻게 보면 세계대전일 때. 포에니 전쟁이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세계전쟁입니다. 뭐냐면 카르타고랑 로마의 세계대전. 근데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을 1911년인가요? 1차 세계대전 시작이? 네, 그 근대에 우리가 세계대전만 생각하지, 실제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대전은 뭐냐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대전의 중심에서 항상 자기의 국가가 흥망성쇠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핍박받고 나서 땅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 그 대항해 시대가 이제 오고 나서 400년이 지났죠. 대항해 시대가 이루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인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경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금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쟁과 자본주의, 화폐, 금융 여기에 가장 잘 적응한 민족이 어디다? 바로 유태인이에요. 그 유태인들의 그 금전적인 힘이 엄청나게 강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 강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기업이 뭐였냐면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기업입니다. 들어봤죠. 예, 로스차일드가 독일어로 로트실드입니다. 로트가 뭐냐면 레드란 뜻이죠. 붉은. 실드는 뭐냐면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이제 붉은 방패.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붉은 방패를 의미하는데 저는 그걸 영어로 얘기해서 저는 로스차일드가 무슨 형제들 뭐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로스차일드가 이제 붉은 방패라는 뜻인데 실드. 이 로스차일드가 원래는 그냥 여러 가지 부자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귀족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기생해 가면서 기생충처럼 귀족들한테 붙어가지고 돈을 판매해주고, 당시만 해도 중세시대 이후에는 돈을 빌려주고 대부업을 하는 것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 뭘 빌려준다는 자체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실익을 챙겼던 것이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돈을 막 어느 정도 모아갔어요. 그 모아간 걸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아놓은 상태에서 뭐가 터졌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폴레옹의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의 권력 지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지만 지금 전 세계의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만 해도 봉건 지주가 있었던 어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근대 국가의 이념이 형성되죠. 근데 그 근대 국가의 이념이 형성되려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근데 다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지길 바랬어. 그리고 또 지는 곳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 소위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근데 유일하게 나폴레옹이 이겼으면 하는 것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스차일드죠. 반대로 나폴레옹이 이제 뭐랄까요, 워털로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워털로 전투가 있었는데, 워털로 전투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지는 전투야.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유럽을 제패하고 나서 로스차일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나폴레옹이 끝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앞에 지금 막 권력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통 나폴레옹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는 배팅을 하지 않고 일단 나폴레옹이 와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나폴레옹이 질 것 같아. 왜? 황제가 되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황제가 되고 막 이러니까 로스차일드 생각에는 야 이번에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폴레옹이 지는 거에서 몰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워털로 전투가 있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폴레옹이 지는 쪽에다 걸었어요. 반대로 오스트리아나 모든 쪽에 있던 자기 적대적인 어떤 그 경쟁자들은 나폴레옹은 그냥 이걸 이겨낼 것이다. 왜? 지금도 모든 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워털로 전투에서 영국 장군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이기죠. 그러면서 전 세계 부가 어디로 가냐면 로스차일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한 번은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 어려운 일을 해가면서 이게 금융 대부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축은행 같은 거 그런 걸 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핍박도 받고 뭐 질시도 받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일소해서 이제 완전히 대부호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뭐 너가 유태인이네 뭐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그냥 완전한 부호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워털로 전투였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이 돈을 어디다 넣었냐면 수에즈 운하에다 또 몰빵을 했어요. 당시에 뭐냐면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그 길목이란 말이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문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하에 돈을 넣는 순간 전체적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야. 왜? 누구도 그 운하가 소위 얘기해서 뚫었는데 그게 만약에 배가 그쪽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모험인 거야, 모험. 근데 이 로스차일드라는 이 가문이 저번에 워털로 전투, 한마디로 나폴레옹이 질 것에 모든 돈을 걸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래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고 전 세계의 현박이 이 운하로 통해서 대서양에서 인도양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하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로스차일드가 됐어. 영국이 그걸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 소유권을. 그러면서 로스차일드한테 영국이 딱 목줄을 잡힌 거야. 그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또 로스차일드가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태인들한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잡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태인들의 어떤 그 요구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